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좀 비밀에 붙이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Y스트릿 구독자분들 뿐 아니라 Y스트릿을 구독하지 않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납치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장기를 밀매하겠다. 너 팔아버리고 너 뭐 콩팥 한두 개 빼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는 오바고 실제로 납치는 안 당했지만 제가 납치를 당했다는 전화를 우리 부모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전화 받아본 적은 있어요. 전화 받아본 적은 있지만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속으신 분들도 많고 피해 규모도 엄청나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저희 집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특이했던 사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 기자로서 그리고 옛날 아나운서 경력까지 합치면 한 16년? 고인물이네. 17년째다. 하여튼 한 17년째 뭐 지역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경제방송, 유튜브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내 목소리였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바꿔줬는데 분명히 우리 아들 대호 목소리야.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넘겨줘서 대호 목소리 맞냐고. 근데 아빠도 깜쪽같이 속았어. 이거 대호 맞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내가 어떤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대신 끌려왔다. 대호 이 새끼가 돈을 안 갚는다. 5천만 원을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돼서 우리가 끌고 왔다. 오늘까지 돈 5천만 원 안 주면은 얘 신장 빼가겠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막 구타당하는 소리 막 이런 걸 뒤에서 연출을 하고 엄마 살려줘. 아빠 도와줘.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쳤다는 거야. 그리고 나랑 통화까지 시켜줬대. 엄마 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왔어. 빨리 돈 좀 마련해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분도 아니고 두 내외가 아들의 목소리라고 확신을 했던 거지.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결과적으로 되게 이상한 일인데 한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부모님이 전화를 끊지를 못했어. 끊으면 대호 죽여버린다. 허튼 짓 하지 마라.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사색이 돼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건들지 말라. 도와달라. 해가지고 어찌어찌 막 뭐 급전이 없잖아. 당장에 통장에. 그래서 돈을 막 긁어 모아갖고 막 빌리기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한테 갖다 줬어. 그것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막 유인을 하면서 처음에 뭐 수원으로 오랬다, 뭐 안양으로 오랬다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일부러 누가 미행 붙을까 봐. 그렇게 해서 반나절 동안 어르신 두 분이 사색이 된 채 쫓아다닌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어디 촬영을 갔다 왔나? 아니 재택근무 때였나? 전화를 받았어. 엄마 대호야 너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왜? 뭔 일이야? 그러니까 태호야 너 지금 괜찮아? 그래서 왜 갑자기 왜 전화해서 모르는데 근데 아빠 바꿔줬어. 너 뭐 오늘 어디 안 갔다 와서? 나 오늘 재택근무라 집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털썩 주저앉으신 거지. 돈도 돈인데 돈도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를 당했는데 정말 억울한 거는 그 부모님 두 분이 거의 반나절 동안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거의 농락을 당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 내내 그 영상통화를 하잖아 부모님과. 그러면 일주일 내내 부모님 두 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 너무 서럽게 계속 우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건 진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냥 아들 진짜 인신매매범한테 구해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서 또 피해금의 일부분을 또 제가 이렇게 좀 보내드린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아들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게 어르신이고 뭐 시골 분들이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야. 내 전 직장의 후배 여기자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에 있던 돈이 다 빠져나갔어. 뭐 검사를 사칭을 했대.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되게 고전적인 수법 같은데 항상 보이스피싱 피해는 수법은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거 있잖아요. 뭐,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10년, 15년 전 얘기야. 이제는 정말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정말 세련되게 또 새로운 수법으로 또 몇 가지가 있었냐면은 뭐 검사 사칭, 뭐 우체국 사칭, 뭐 환급금이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당신의 통장을 뭐 수사 중입니다. 뭐 돈을 뭐 냉동실에 넣어 놓으세요. 이거 옛날 수법이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것도 되게 많아요. 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환을 해준다.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서 애들한테 개인정보를 써내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그리고 2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놔야 된다. 그래야지 번호는 안 바뀌고 핸드폰 기종만 바꿔줄 수 있다. 그럼 애들이 좋다고 2시간 동안 꺼놓는 거야. 그리고 부모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대개 지금 철수, 영희 우리가 데리고 있다. 당장 얼마 가져와라. 근데 부모님 뭔 소리야. 에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흔해 빠져. 끊으려 하자. 그러면 그런 거지. 지금 철수한테 그럼 전화해보라고. 전화기 꺼져 있을 거야. 우리가 꺼놨다. 에이씨, 설마 근데 꺼져 있네. 환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제는 시나리오를 정말 영화 각본처럼 써놓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갔다.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자, 요거는 참고로 KBS의 그 유튜브인데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 왜 그래? 어디로? 여보 침착해. 누가? 여보? 누가?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여보세요? 저기 누구세요? 바보짓 하지 말라.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부인이랑 결혼할래? 지금 이거 유튜브로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 봐도 섬뜩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죠. 나도 이거 보는데 내가 떨리더라고. 근데 이게 보세요. 내가 입력해 놓은 내 가족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어. 그리고 내 가족의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해. 그럼 이거 안 속겠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소리로 보이스피싱범들이 사기를 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건 방송을 하는 사람이건 어디에 녹음되어 있는 소리건 그거를 따서 이제는 합성을 해서 뭐 AI가 됐든 무슨 기술이 됐든 오디오를 덮어 씌워가지고 충분히 흉내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 발신번호 조작하는 건 뭐 사실 이들한테 일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딥페이크라고 하죠. 자기 자녀들 얼굴을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해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딴 사람이죠. 딴 사람이죠. 피싱 사기 모의 실험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한 건데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까지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야 또 안 속아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상통화 해드릴까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는데 내 아들의 모습이 내 딸의 모습이 내 부모님의 모습이 딱 나온다 생각해봐. 그것도 병원에 누워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절한 모습 아니 어디 창고에서 막 폭행을 당해갖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속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 근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화를 받고 한 1, 20초 통화를 했는데 머리가 쭈삣 써고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가족이 납치를 당하거나 내 가족이 누가 뭐 어느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 펼쳐지거나 그래서 그게 전화로 와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그럴 상황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사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이 하얘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그게 범죄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100% 일단 보이스피싱이야. 왜? 내 머릿속이 하얘졌잖아. 내 손발이 떨리고 있잖아. 식은땀이 나잖아. 심장이 쿵쾅대잖아. 즉 그냥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일단 생각을 하고 끊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그건 100% 볼 것도 없이 보이스피싱이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 끊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딥페이크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보내주거나 사진을 합성해서 보내주거나 음성을 합성을 하거나 얼굴을 합성하거나 다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인데 서울에서 공부하는 자제들이 지금 서울에서 쓰러졌다, 입원했다, 잡혀갔다, 확인해봐라. 또 어떻게 확인을 해? 그래서 지금 전화 끊지 말고 당장 돈부터 보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첫 번째 해야 될 일, 얘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뭐라 해서? 전화 끊지 말라고 했지. 전화 끊어야 돼요. 내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전화를 안 끊었어. 우리 부모님도 서너 시간 동안 핸드폰을 충전해 가면서 쫓아다녔다니까. 그렇게 돼, 사람이. 그래서 일단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니면 서울에 내 지인이 있다. 지인이 마침 경찰이다. 뭐 어디 형사과장이다. 수사과장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되니까 내가 어느 병원이 내가 찾아갈게. 내 지인 보낼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뭐 혼수 상태다. 그럼 병원 어딘지 알려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상황까지 빠뜨려 놓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성폭행 당했대. 와이프가 성폭행 당했대. 남편이 지금 붙잡혀서 지금 장기매매 끌려갈 거래. 멘탈 털리지. 멘탈 털려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시켜버리는 방법들도 있어. 그 사람의 치부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뭐 직장 동료들에게 공개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 집에서 빨개 벗고 있던 장면, 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PC캠으로 다 촬영을 했다. 막 이런 상황. 그러면 멘탈이 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내가 멘탈이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이스피싱. 자,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멘탈이 털린 상황에서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 저희 가족들하고도 실제로 논의를 해본 내용이에요. 가족들끼리의 암호를 만드는 거야. 암호. 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암호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김치, 그러면 상대방이 깍두기. 근데 전혀 연관성 없는 거 있죠. 뭐 김치, 근데 저쪽에서 코끼리,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호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든 전화가 올 수 있으니 만약에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붙잡혔다거나 입원했다라거나 막 그러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적에 살던 그 단독주택 대문이 무슨 색깔이지? 옛날 집 대문이 무슨 색깔이지? 그걸 질문으로 하는 거야. 근데 답은 뭐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검은 고양이, 아니면 코끼리 아저씨,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갤럭시 Z 플립,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너 초등학교 때 살던 아파트 몇 층이었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집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 단독주택에 살았거나 연립빌라에 살았어. 그러니까 질문부터가 틀린 건데 우리만의 암호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리모컨, 뭐 이렇게 뭐 아이보리색 컵, 이게 되는 거지. 그거를 가족들끼리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대호야 괜찮아? 5 더하기 3은 뭐지? 5 더하기 3 뭐야? 근데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야, 대답해. 8이라고. 너 정신 살아있어. 엄마 8. 나 지금 정신 멀쩡해. 나 좀 구해줘. 근데 그게 가족들 간의 비밀번호였던 거야.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은 뭐지? 그런 정답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뭐 물티슈 뭐 이거였던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하나 정해놓자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해서 이 영상은 가족들하고 계속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친가든 처갓집이건 외갓집이건 뭐 다 같이 가족들하고, 다만 비밀번호는 달라야겠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입단속을 잘 시켜야겠죠. 이런 거 어디 빠져나가지 못해. 왜냐면 암호가 털리는 순간 이거는 뭐 국가 보안이 털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해서 우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의 비밀번호를 좀 만들어 놓자.
요게 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입니다. 뭐 짧은 생각이기는 한데. 저도 예전에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지금 사기 당한 사람들이 계속 속출해서 나오고 있다. 그 대포 통장에 악용당해서 당신 통장이 이제 거래 정지당할 수 있다. 돈을 검찰이 빼갈 거다. 이거는 그 전통적인 수법이에요. 이게 보면은 보이스피싱도 유형별로 비중이 변해요. 메신저 피싱이 조금 느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피싱을 하는 거. 그게 늘고 있고 기관을 사칭하는 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검찰, 우체국, 은행 이거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리고 대출을 빙자한 것도 뭐야 조금 줄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 유형은 변한다. 앞으로도 변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대처 가능한 건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써먹질 않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맞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문자 메시지, 카톡,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그 URL이라고 있잖아요. 인터넷 주소 터치하는 거는 절대 터치하면 안 돼요. 문자, 특히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수령하세요. 아니면은 뭐 우체국입니다. 환급금 찾아가세요. 뭐 국세청입니다. 뭐 세금 찾아가지 않은 거 찾아가세요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악성 코드가 핸드폰으로 깔려버려서 보이스피싱 범이든 범죄 조직이 내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케이스가 하나 뭐였냐고 갑자기 생각나네. 핸드폰 소액 결제 있잖아요. 몇십만 원 소액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악성 코드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 조직이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제를 해. 그리고 이게 핸드폰에 소액 결제를 신청을 해. 그러면 확인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확인 문자 뭐야 이거 내가 쓰지도 않는 건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블라인드 처리해 버리는 거야. 이 사람에게 실제는 가지 않게 이 문자 메시지를 딴 데로 옆으로 빼돌리는 거야. 확인 문자를. 그래서 여기서 뭐 확인을 하고 코드를 입력하면은 계속 이 사람 걸로 결제가 돼 버리는 거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카메라가 보는 걸 다 지켜보게 되고 특히 이제 은행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이 키패드를 다 보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URL 같은 거는 터치하면 안 된다. CJ 대한통 이런 데서 그래. 엄청 많이 와요 저는. 그게 근데 실제로 그 회사가 보낸 URL도 있고 보이스 피싱범이 보낸 이 메신저 피싱 URL도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 너무 정교하니까. 그리고 핸드폰 번호 발신 번호를 조작하듯이 인터넷 주소도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그 회사 서버로 보낼 수도 있어요. URL을. 그러니까 그냥 믿지 말라. 그냥 터치 안 하면 돼. 아니 택배 알아서 잘 도착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궁금하게 만들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고 가슴 떨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보이스피싱범들의 첫 번째 행동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들이 당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있죠. 옛날에 뭐 경찰들도 당했다는데 뭐 경찰들도 보이스피싱 당해요.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기자들도 당하고 이게 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간 전화 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전화를 끊되 다만 이거 있다.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신사적으로 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네네 수고하세요 하고 끊어야지. 야 이 새끼들아 니네 보이스피싱 니네 이런 범죄나 저지르는 나쁜 새끼들 이러잖아요. 그럼 집으로 피자 100판 배달 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보복을 해. 옛날에 분명히 그런 사례예요. 치킨 막 100개 배달시키고.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피해가 더 이상은 오지 않도록 해서 얘 지금 운전 중입니다. 얘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이거 끊는 거야. 실제로 저 많이 봤잖아. 그러면 그냥 별의별 거 많아. 그럼 얘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이따 전화 드릴게요. 끊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영상은 저희 Y스트릿을 구독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알림 설정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좋아요를 안 누르셔도 좋으니까 가족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주세요. 우리만의 암구호를 만들자. 암호를 만들자라고. 감사합니다.